자, 그러면은 중요한 경과 보고를 해드릴게요. 지난 지금 3월 28일 날 드디어 금년에 들어와서 첫 소위원회, 전번에 소위원회 위원장 이영일 씨는 자기들이 사임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앙위원은 이규정 씨하고 이백인 씨 고흥회장하고 둘이 들어갔는데, 오늘 정보에 의하면 사퇴서를 제출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위 확인을 내주에 해가지고 사퇴서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중앙위원도 실질적으로 유족은 좀 빠져나오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새 소위원장이 임명을 하고 5사람 소위원이 결정돼가 첫 회의를 지난 28일 날 3일 전에 한 거예요. 우리가 성토대회가 27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성토대회가 상당히 행정안전부든지 윤석열 정권에서는 지금 이걸 상당히 무게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당사자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면서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당사자들이 고령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무거운 분위기로 돌아가면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분위기가 상당한 우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주시를 하면서 자기들도 뭐냐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날 막 51명을 일단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대. 부족 결정을. 그러면은 그 소위원회에서 51명이 결정이 되면은 중앙위원회 넘깁니다.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 이제 겸해가 있죠. 소위원하고 중앙위원회 다 겸해 있는데, 그게 알다시피 회의를 소집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전부 사인을 받는 게, 반대면 반대, 찬성은 유족 명단이 51명 온 거에 대해서 명단을 보고 자기들이 유족으로 찬성하면 찬성 사인하고, 반대하면은 반대, 기권은 기권, 뭐 보류는 보류,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판정을 하죠. 그게 나오려 그러면 금주까지, 내주까지는 걸리지 않는가 봅니다. 그게 내주 걸리면은 일단 중앙에서 결정된 것이 도실무위에도 내려갑니다. 도실무위원회에서 도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각 개인별로 등기로 다 보냅니다. 등기로. 그까지 전부 다 집어넣으면은 빠르면은 총선 전 10일경 아니면 2, 3일, 그리고 15일 정도까지는 1차 금년 들어와서 나오지 않는가 결정입니다. 근데 그 안에가 제가 예상하기로는 우리 유족들의 반 이상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고 그 후속에 지금 심사로 들어가는 몽땅 거진다 우리 유족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개인별로 결정 통지를 받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든지 카톡에 올리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들도 10월 달까지는 일단은 뭐 올라온 것을 지금 도의신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이렇게 밀려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아마 해결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가만 눈치가.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국무총리한테는 건의서도 형식적인 답장은 왔지만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지금 많이 정부 자체가 법률 위반을 스스로가 지금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만약에 이게 외부로 많이 알려질수록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3월 26일 날 알다시피 전남도청에서 11시에 그날 비상 대책위원회 구성 그게 순천 여수 주로 시민단체로 해서 한 40여 개의 단체가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결정을 하고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활동을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겠다는 막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상태를 두고 봐야 되지 않은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카톡에도 올렸습니다만 4월 10일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이 돼서 각 당의 후보자들이 다 왔어요. 한 사람 여수 지금 민주당 후보인데 조계원 후보 김혜재 씨는 떨어지고 경선에서 참패를 해서 재선을 못하는 경우가 됐죠. 근데 조계원 씨만 빼고 거진 다 왔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와서 사인을 했습니다. 무슨 사인이냐면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은 22대 국회에서 여순환경 특별 개정 법안을 제일 먼저 발의에 참가를 하겠다. 서약서에 지금 사인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움직임은 이게 돼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 서울유족회가 중요한 이제 지금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전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입니다. 현재 특별법상. 그런데 실제 인사는 전부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다 해서 지금 안드시 보고서 뉴라이트를 이시해서 보고서 기획관은 그런 대로 구성이 되고 중앙위원도 그런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무총리를 만나서 결정자를 만나서 담판을 끼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면담 요청서를 제가 제출을 했는데 배 국장이 단장이 전화를 저한테 왔어요. 지난 26일 날 왔습니다. 제가 27일 날 우리가 성토대회를 하는데 와가지고 국무총리 면담일 27일까지 대답을 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일주일 여유를 주고 우리가 23일 날 뭐냐면은 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의료 알다시피 지금 의사 문제 때문에 점원 문제 때문에 시간을 국무총리가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는 좀 어렵다. 면담이. 그러니까 총선이 끝난 후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총선이 끝난 후에 바로 연락이 오게 되면은 국무총리하고 면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관계 국무조정실 실무자들하고 행정안전부 정부 실무자들이 배설하는 자리에서 조목조목 하나씩 따져가 볼까 생각이 있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국무총리 면담이 끝나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발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상규명 속도하고 기획단을 실질적으로 해체를 하고 중지를 보고서 작성을 지금 용역을 주고 하고 있는 계획을 다 처리를 시키고 보고서 기획단 구성도 새롭게 한다는 어떤 긍정적인 대답을 받으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냐면은 압박수단으로서 법적 문제도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지금 치밀하게 제가 법률전문가 변사들하고 내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검토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정도 정부가 지금 실정법을 위반하고 법률 위반을 하고 있는. 첫째, 특별법 취지에 위반되는 방향으로 모든 인사 문제라든지 진상규명의 속도, 그 다음에 매개회복에 관한 상황, 이런 게 특별법에 명시된 취지, 목적과 취지에 위반된 상황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특별법에 알다시피 명시된 것이 도실무위원회에서 1차 실무가 끝난 조사가 끝난 서류를 중앙위원회에 올리면은 중앙위원회에서 90일 이내, 석 달이죠. 90일 이내에 유족으로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무적 결정을 해야 된다는 당위 조항으로서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이거 이번에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냐 알다시피 작년 9월 10월 달에 나오는데 6개월이 넘는 적어도 7개월 8개월 동안을 방치를 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날 지금 한 반수 3,000명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실정법을 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법의 보고서 작성 기획단 진상조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보고서 작성이라는 건 알다시피 눈이 저 강조하지만은 4.3도 대개 그렇게 했고 5.18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뭐냐면은 보고 전체의 신청자 수가 10,000명이라 그러면 제주도 한 10,000명 했거든요. 10,000명 한 중에 8,000명 선이 넘었을 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분명하게 국가폭력에서 불법이에요. 국가가 법을 어기면서 위반하면서 법이 없는 것을 무법인 걸 갖다가 적용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다. 죄 없는. 이게 과학적인 증거가 싹 나옵니다. 8첨이나. 왜 그러냐 그러면 한 사람 조사서가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돼요. 많은 사람 50페이지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추려가지고 시간별로 지역별로 사건별로 용의자별로 쭉 분석을 과학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뭐 재판받아 형을 살았으면 살할 정도인데 그러고 태반이 전부 다 무죄로 뭐냐면은 방면이 될 건데 전부 손가락총 혐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전부 다 죽였잖아요. 이게 나와버리죠.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진상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진상보고서 기획단들이 그 위원들이 전문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모아서 이거는 완전히 국가가 폭력을 저질러서 죄 없는 민간인들을 죽였구나. 그럼 국가가 책임을 지고 먼저 사죄를 하고 가해자가 누구였냐? 구현되면 구현대의 2대대의 몇 중대 몇 소대에 누가 어느 마을에서 어떻게 해서 몇 명을 죽였다.
이연대가 어디서 해서 죽였다. 그럼 연대장은 누구였고 대대장은 누구였고 중대장은 누구였고 이거 다 나옵니다. 이제 이게 가해자도 분명히 나타나고 그런 사건이 일명연행에 나오면은 이게 완전히 국가폭력이라는 게 나와서 결론적으로 국가가 폭력을 저질러서 백성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갖다가 죽였기 때문에 사죄를 해야 되고 뭐냐면은 배상을 해야 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후속 사업을 하고 그 어그리에 돌아가신 분들을 추념을 계속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